한국인들이 먹는 음식은 쓰레기 아니야. 그녀는 화를 내며 한국에는 이런 걸 음식이라고 먹는 거야? 하며 화를 내는데요. 그러나 일본에서는 한국 식당이 50% 이상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때 잘 나가던 중식당 사장은 이제 한국 음식을 팔겠다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전부를 한국 식당으로 바꿨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츠메예요.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여성이죠. 아버지는 중식당 체인점을 운영하시는 사업가셨는데 정말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셨어요. 어릴 때부터 사업은 냉철해야 해 라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죠. 제가 한국 문화에 빠지게 된 건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우연히 친구 사쿠라가 보여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완전히 매료됐거든요.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들은 너무나 완벽했어요. 세련되면서도 따뜻하고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로맨틱한 모습. 밤새워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꼭 저런 남자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한국어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죠. 한국 음식도 찾아 먹고 K-팝도 들으면서 점점 더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저는 제 꿈을 포기할 수 없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대학교 국제교류회에서 한국인 유학생을 만났어요. 처음엔 정말 설렜죠. 드디어 내가 꿈꾸던 한국 남자를 만났다. 하고요. 하지만 현실은 제 상상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 사람은 드라마 속 주인공과는 정반대였거든요. 여자를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했고 데이트 때도 항상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요리해서 대접했는데 맛이 없다며 투덜거리기까지 했죠. 그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허상을 쫓고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드라마는 그저 드라마일 뿐이고 현실의 한국 남자들은 전혀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환상이 산산조각 났다야요? 그 후로 저는 한국 관련된 모든 것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그만두고 드라마도 보지 않았죠. 친구들이 한국 음식 먹으러 가자고 해도 거절했어요. 그때는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질 정도였으니까요. 부모님, 특히 아버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이제 현실로 돌아왔구나 하시면서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그동안 꿈꿔왔던 로맨틱한 순간들이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그래도 이제는 다 지난 일이라고 생각했죠. 다시는 한국 남자를 만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고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이상하죠? 제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그곳에서 제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이었어요. 친구 사쿠라가 새로 생긴 한식당에 가보자고 했을 때도 저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죠. 하지만 사쿠라가 워낙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어요. 하츠메, 넌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 음식 맛이라도 한번 봐야 하는 거 아니니? 라고 하더라고요. 레스토랑에 들어서자마자 느낌이 달랐어요. 모던한 인테리어에 은은한 조명,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잔잔한 재즈 음악. 제가 알던 한국 식당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죠. 테이블에 앉아 정갈하게 놓인 식기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도자기로 만든 그릇들은 마치 예술 작품 같았어요. 그때 처음 현석을 만났죠. 그는 오너 셰프로 저희 테이블에 직접 메뉴를 설명하러 왔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달랐어요. 단정한 셰프 유니폼을 입은 그의 모습은 세련되면서도 겸손해 보였죠. 특히 음식을 설명할 때의 진지한 표정과 열정적인 목소리는 저를 사로잡았어요. 오늘은 계절 메뉴로 유자를 곁들인 불고기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일본어는 완벽하진 않았지만 음식을 설명할 때만큼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처음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깨지는 걸 느꼈죠. 음식이 나왔을 때의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완벽한 플레이팅은 물론이고 맛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맛을 살리면서도 일본 사람들의 입맛을 고려한 섬세함이 느껴졌죠. 특히 불고기의 달콤한 양념과 유자의 상큼함이 조화를 이루는 맛이 정말 놀라웠어요. 식사하는 내내 현석은 종종 테이블을 방문해 음식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음식에 대한 진심과 열정이 느껴졌죠. 알고 보니 서울의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하다가 일본으로 건너와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음식의 매력을 일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어요. 우리 음식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의 이런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사쿠라는 제가 현석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네가 한국 남자들을 싫어한다면서? 근데 저 셰프님은 왜 그렇게 눈을 못 떼니? 라고 놀리기까지 했죠. 물론 저는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현석은 달랐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그 식당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였지만 점점 현석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졌죠. 그는 항상 바빠 보였지만 제가 가면 꼭 시간을 내서 인사를 하고 새로운 메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가끔은 제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일본 손님들의 입맛에 더 맞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며 진지하게 물어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죠. 그의 이런 겸손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은 제가 이전에 만났던 한국 남자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점점 저는 깨달았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경험 때문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판단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요. 현석을 통해 진정한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모습은 제가 드라마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매력적이었죠. 현석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어느 날 그가 저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을 때 제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레스토랑이 아닌 곳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거였거든요. 도쿄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현석은 서울의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하다가 자신만의 한식당을 열기 위해 일본으로 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한식의 세계화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꿈을 이루기가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일본에서 시작하는 게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안정적인 커리어를 포기하고 꿈을 위해 낯선 나라에 온 그의 용기가 대단해 보였죠. 특히 일본인들의 입맛을 연구하느라 매일 밤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현석은 저에게 다양한 한국 음식을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에게 도쿄의 숨은 맛집들을 안내해 주었죠. 음식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현석이 저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준 김치 우동이에요. 일본의 소울푸드에 한국의 맛을 더해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수줍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맛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한국의 매콤함과 일본 우동의 깊은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죠. 현석은 요리할 때마다 저에게 맛을 보여줬어요. 하츠메의 의견이 정말 중요해요. 당신은 일본인의 시각으로 제 요리를 평가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의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특별하게 만들었죠.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스키지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들을 고르곤 했어요. 현석은 각각의 식재료들을 고르면서 한국어로 이름을 알려주고 어떤 한식에 어울릴지 설명해 주었죠. 그의 요리에 대한 열정은 마치 전염병처럼 저에게도 옮겨갔어요. 저도 모르게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우리의 관계를 부모님께 알리는 건 쉽지 않았어요. 특히 아버지는 제가 다시 한국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면 크게 화를 내실 게 뻔했죠. 전에 있었던 실패한 관계 때문에 더욱 반대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쿠라는 우리를 위해 자주 도움을 주었어요. 내 부모님이 현석을 만나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야. 그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니까. 라고 응원도 해주었죠. 현석도 제 상황을 이해해 주었어요. 오히려 더 진지하게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더라고요. 하츠메의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지금은 레스토랑 하나밖에 없지만 더 크게 성공해서 제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이런 진심 어린 마음이 저를 더욱 설레게 했어요. 가끔은 제 자신이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건 드라마가 아닌 현실이었고 현석은 실제로 존재하는 완벽하진 않지만 진정성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의 데이트는 주로 늦은 밤이나 한적한 곳에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그런 제약 속에서도 현석은 항상 로맨틱한 순간들을 만들어 주었죠. 레스토랑 루프탑에서의 깜짝 디너나 새벽의 스카이트리 산책 같은. 특히 그가 서툰 일본어로 좋아해요 라고 속삭일 때면 왠지 모를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런 비밀스러운 만남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까? 하고요. 위기가 찾아온 건 어느 날 갑자기였어요.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중식당 체인이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거죠. 도쿄에 새로 생긴 대형 중식당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다는 게 이유였어요. 특히 젊은 층의 발길이 완전히 끊기다시피 했죠. 이러다가 파산하게 생겼어. 아버지의 한숨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20년 넘게 운영해오던 사업이었는데 이대로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밤마다 책상 앞에서 고민하는 아버지를 보는 게 너무 힘들었죠. 한 번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오셨는데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내가 시대의 흐름을 못 읽었나 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식당에 왜 안 오는 걸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현석의 레스토랑이 떠올랐어요.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제안을 했어요. 아빠, 우리 체인점 중 한 곳을 한식당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한식이 트렌드잖아요. 처음엔 아버지가 황당해 하셨죠. 갑자기 무슨 한식? 우리가 뭘 안다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정말 실력 있는 한식 셰프가 있어요. 그분이 컨설팅을 해주시면. 그때까지도 현석이 제 남자친구라는 사실은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일단 그의 전문성만큼은 강조했죠. 처음에는 반대하시던 아버지도 매출 자료를 보여드리니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시는 것 같았어요. 현석의 레스토랑은 오픈 1년 만에 월 매출이 놀라운 수준으로 성장했거든요. 게다가 손님층도 다양했고 특히 젊은 층의 방문이 많았죠. 용기를 내서 현석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 사업이 어려움에 처했어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현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흔쾌히 수락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돕겠습니다. 하츠메의 아버님께 제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게요. 현석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밤새워 메뉴를 연구하고 서비스 방식을 고민했죠. 특히 중식당을 한식당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의 교육에도 많은 신경을 썼어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기 힘드실 텐데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시죠. 라며 직원들을 다독였죠. 아버지께 현석을 소개하던 날 저는 정말 긴장됐어요. 하지만 현석은 무척 침착했죠. 안녕하세요. 제가 한식의 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당당하면서도 예의 바른 모습의 아버지도 조금은 마음이 움직이신 것 같았어요. 첫 미팅에서 현석이 제안한 건 퓨전 한식이었어요. 완전히 전통 한식으로 가기보다는 일본인들에게 친숙한 요소들을 접목시키자는 거였죠. 불고기 덮밥, 김치 우동, 된장 라멘 같은 메뉴들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손님들이 거부감 없이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현석이 시범으로 만든 김치 라멘은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이건 정말 맛있네. 전통적인 중국 요리사셨던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변화는 신중하게 진행됐어요. 우선 체인점 중 가장 매출이 저조했던 신주쿠 지점을 테스트 매장으로 정했죠. 현석은 2주 동안 직원들에게 새로운 메뉴와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어요. 위생 관리부터 플레이팅까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가르쳐 주었죠. 드디어 리뉴얼 오픈을 하는 날 저는 정말 떨렸어요. 이게 실패하면 아버지의 사업은 물론이고 현석과의 관계도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석은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츠메. 우리가 준비한 건 분명 손님들이 좋아할 거예요. 오픈 첫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현석은 아침 일찍부터 주방에서 모든 준비를 점검했고 저는 홀 직원들과 함께 테이블 세팅을 확인했죠. 아버지는 조용히 구석에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 눈빛에서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느껴졌죠. 문을 열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SNS에 살짝 홍보했던 게 효과가 있었는지 문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김치 라멘 꼭 먹어보고 싶어요. 불고기 덮밥이 정말 궁금해요. 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왔죠. 첫 주문은 김치 라멘이었어요. 현석이 직접 만든 특제 김치로 우려낸 육수와 찐득한 면발의 조화.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라는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특히 인기를 끈 건 불고기 덮밥이었어요. 현석이 개발한 특제 양념장으로 만든 불고기는 일본인들의 입맛에 딱 맞았나 봐요. 한 손님은 라멘은 수없이 먹어봤지만 이런 매콤하고 깊은 맛은 처음이라며 감탄했죠. 현석은 끊임없이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어요. 김치 볶음 우동, 고추장 가라아게, 된장 차슈. 하나하나가 히트작이었죠. 특히 점심 특선으로 선보인 김치찌개 라멘은 현지 음식 전문가들의 극찬을 받았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우리 매장의 매출은 리뉴얼 전의 3배를 넘어섰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식당을 찾아올 줄은 몰랐네. 특히 기뻤던 건 기존의 단골 손님들도 새로운 메뉴를 좋아해 주었다는 거예요.
평소 중식당을 자주 찾던 연세 드신 손님께서 이런 변화도 나쁘지 않네요. 오히려 새롭고 신선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는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현석의 열정은 직원들에게도 전염됐어요. 처음에는 변화를 두려워하던 주방 직원들도 이제는 스스로 새로운 레시피를 제안하기 시작했죠. 셰프님, 제가 생각한 메뉴가 있는데요. 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성공의 비결은 현석의 정성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스키즈 시장에 가서 모든 식재료를 직접 확인했고 소스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만들었죠. 김치도 직접 담갔어요. 진정성이 있어야 손님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라는 게 그의 신념이었죠. 3개월이 지났을 때 아버지는 다른 지점들도 차례로 한식 퓨전 레스토랑으로 바꾸자고 제안하셨어요. 현석의 실력을 완전히 인정하신 거죠. 자네가 우리 가게를 살렸네. 정말 고맙네. 더 감동적이었던 건 아버지께서 현석을 사위라고 부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쳐다보니 다 알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렇게 성실하고 실력 있는 청년이라면 내 딸의 짝으로 나쁘지 않겠어. 우리의 성공 스토리는 현지 신문에도 실렸어요. 전통적인 중식당의 성공적인 변신이라는 제목으로요. 기자는 특히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낸 점을 높이 평가했죠. 지금은 도쿄 전역에 8개의 매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각 매장마다 그 지역 특색을 반영한 시그니처 메뉴도 있죠. 시부야 매장의 김치 돈까츠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예요. 현석은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아요. 이제는 한식의 세계화라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죠. 일본을 시작으로 전 세계의 한식의 맛과 멋을 알리고 싶어요. 그의 눈빛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여전히 반짝이고 있어요. 현석이 정식으로 아버지께 인사를 드린 건 체인점이 전체 흑자로 돌아선 직후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 집 거실에서 현석은 정중하게 말씀드렸죠. 장인어른, 하츠메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평생 하츠메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사업도 더욱 성공시키겠습니다. 결혼식은 양가의 문화를 모두 담아내고 싶었어요. 신도식 결혼식이었지만 한국의 전통 혼례도 함께 진행했죠. 현석의 부모님은 한복을 입고 오셨고 저도 한복을 입고 패백을 드렸어요. 웨딩 메뉴는 현석이 직접 기획한 한일 퓨전 코스 요리였죠. 지금은 도쿄를 넘어 오사카와 후쿠오카까지 체인점이 확장되고 있어요. 현석의 꿈도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아시아를 시작으로 전 세계의 한식의 매력을 알리고 싶어요. 그의 열정은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처럼 뜨거워요. 이제 생각해보면 한때 한국 드라마에 빠졌던 제가 부끄럽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덕분에 현석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단지 이제는 드라마보다 더 아름다운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게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자분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윤이는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